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앞으로 디지털이든 모빌리티든 그 어떤 분야든 4차를 넘어서 그 이상의 산업군에서 혁명을 일으키려면 그 기업이 하드웨어 제조사든 소프트웨어 제조사든 자체 개발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서비스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결과물을 갖고 있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중화 솔루션을 가지고 대중화된 어떤 디바이스를 가지고 서비스를 하겠다. 자기의 기업의 색깔과 프로덕트에 맞는 커스터마이징 된 그런 PC라든지 소프트웨어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과 경쟁을 해봤을 때 결과는 너무나 뻔한 거지. 그러면 테슬라도 애플식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고 사용자들에게 더 확장된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면 소비자들이 굳이 다른 제조사로 왜 가야 되는데 프로덕트이 좋다고 가?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가 얘보다 하드웨어는 더 좋아. 그렇죠. 더 좋아요. 안 좋을 수가 없지. 그 훌륭한 하드웨어를 만드는 삼성이 좋은 부품 다 때려 박았는데. 그리고 아이폰의 27.3%가 한국산이야, 부품이. OLED 삼성에서 들어간 거고요. 램은 또 SK 하이닉스에서 또 집어넣고 있어요. 뭐 낸드 플래시도 삼성계 일부가 또 들어가고. 업체에서 아이폰 12의 원가를 340불인가 정도 잡더라고요. 그 정도면 꽤 높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좀 많이 잡은 것 같아. 이게 공식 언론이니까. 사실은 아마 300불 정도 안 될 거예요. 200불 후반 정도. 그러니까 기업에서 가지고 오는 돈과 공식 가격은 또 달라요. 네.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 가격을 80불인가 잡았더라고요. 그것도 좀 세게 네, 그렇게 세게 잡은 거죠. 보통 한 50불, 40불에서 50불 정도 잡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자세한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나라에 여기 들어가는 부품들이 27.3%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비중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그 다음에 이제 대만, 뭐 일본 이 순인데, 어찌됐든 하드웨어를 놓고 보면 여기 들어가 있는 게 뭐 가장 등급이 높은 스테인레스든 뭐 우주항공, 알루미늄 다 쓸데없어요.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가 하드웨어 성능은 사실은 더 좋아요. 더 좋은데 애플 사용자들이 두 기계를 놓고 어느 제품에 더 매력을 느끼느냐는 물어보나 많아요. 그렇죠. 왜?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가 하드웨어는 좋지만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거든. 얘가 훨씬 더 폭넓고 얘가 더 훨씬 더 재밌거든. 얘가 더 흥미진진하거든. 얘가 더 시간 가는 줄 모르겠거든. 얘가 더 즐길 거리가 많아. 격세지감이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테슬라가 전기차를 잘 만드는 회사냐? 아니에요. 최상의 모빌리티 익스페리언스를 제공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무섭다는 거고, 다른 회사에서 전기차 아무리 잘 만들어봐도 사람들이 옮겨는 가겠지. 갤럭시도 많이 팔리니까. 그만큼 잘 만들고 더 능가해야지만 옮겨간다는 얘기야. 그러게 어려운 아이폰은 갤럭시가 능가하잖아. 그쵸. 하드웨어 성능이. 그래야지만 넘어가요. 그런데 지금 테슬라의 전기차 최소 5년에서 10년까지 차이가 난다 그러는데 그 차이 나는 어떤 기술 간격을 언제 따라가서 능가하는 프로덕트를 나타내. 그러니까 즐길 거리나 생태계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확장된 유저 익스페리언스를 제공을 못하는 업체들은 하드웨어로 압도를 해야지만 겨우 경쟁을 할 수 있다는 게 삼성처럼. 그러니까 갤럭시의 경우는 애플 펜슬보다 갤럭시 노트가 더 빨라. 더 좋아요. 그때 이제 잠깐. 그렇지. 뭐 애플에 이거 왜 쓰냐 이런. 카메라는 항상 갤럭시가 좋았어. 그래. 항상 좋았어. 지금도 좋아. 지금도 갤럭시 노트 울트라 카메라가 얘랑 비교도 안 돼. 하드웨어는. 네. 하드웨어. 근데 이상하게 사진 찍어 놓으면 다들 감성이 애플 쪽이 좋다 그래. 아이고 다 셀카 찍을 때 젊은 사람들은 아이폰 없네. 아이폰 찾죠. 더 카메라가 열악한데도. 그러니까 그 성능은 이제 의미가 없어. 완전 사용자한테. 해상도도 그렇게 PPI도 갤럭시가 더 높아요. 얘가 더 낮아. 근데 아이폰 디스플레이가 감성 화질 죽인데 디자인도 솔직히 그거 그냥 무 잘라놓은 거잖아 이거. 그 30년 동안 안 바뀐 거잖아. 근데 리뷰하는 사람들이 다 보고 첫 마디가 뭔지 알아요? 다 이래. 뭐야? 그러니까 아니 갤럭시 노트 솔직히 이게 더 아니야? 이게 더 혁신이죠. 이게 더 어지. 이건 반으로 접혀. LG는 이제 롤러블이래. 롤러블. 그러니까요. 자, 근데 이렇게 접어놓고 봐도 에이 됐어. 그리고 이걸 집는단 말이야. 그리고 이걸 보고 이게 판때기 같잖아. 슬레이트 같잖아. 근데 이거 보고 이런다니까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지. 그럼 왜 이 애플 사용자들은 제정신이 아니고 돌았냐? 애플의 그 폭넓은 생태계가 그 사람들이 돌게 만든, 미치게 만든 거야. 물건으로 안 보이는 거지. 얘가 다 너무 소중하고 이뻐 죽겠는 거지. 이면이 보이는 거고. 얘만 보면 얘가 빙산의 일각인 거예요. 여기에 숨어 있는
애플의 그 그림을. 엄청난 리소스들이 그거를 이 큰 화면으로 본다고 아예 놀라는 거지. 이 작은 걸 보다가. 자, 이건 그냥 보고 즐기는 건데 애플 사용자는 이 안에 들어간다니까? 들어가서 안에서 이루고 본다니까? 이 차이예요. 자, 그러면 얘를 능가하려면 얘가 하드웨어로 꺾던지 접던지 카메라는 1억 화소를 넘겨야지만 얘를 집어. 테슬라를 이기려면 테슬라보다 더 성능이 좋아야 되고 더 주행거리가 더 길어야 되고 자율주행은 더 잘 돼야 돼. 그래야지만 겨우 경쟁할 수 있을 만큼의 위치를 선점할 수가 있을 텐데 네. 품질을 따라가기를커녕 쫓아가기도 바빠 죽겠는 회사들이 얼마나 지금 큰 도전에 직면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테슬라가 어제 오늘 만들어진 기업이 아니잖아. 애플이 12년 만에 이 놀라운 생태계, 저같이 윈도우 골수, 안드로이드 골수도 이젠 놨어.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왜 우리가 카톡으로 내가 얘기했잖아. 네. 애플 미쳤구나. 네. 한 게 뭐였냐면, 나는 끝까지 버티는 사용자였어. 내연 자동차처럼 맞아. 안드로이드와 윈도우를 지키는 지킴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이걸 2시간을 써보고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젠 놔줘야 되겠구나. 아, 그래요? 아, 이젠 놔줘야지. 그 정도야? 이젠 나도 항복하자. 이젠 저항해봤자 소용이 없구나. 그래, 잘났다. 나도 마진을 보태마. 테슬라는 앞으로 더 많이 발전할 거고, 그리고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할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테슬라를 더 격찬하게 될 거고, 그 경험 속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테슬라의 전기차를 사는 게 아니라 테슬라의 유저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은 테슬라의 돈을 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 내가 테슬라 팔고 딴 차로 가려면 아 가만히 있어봐 수차지 2억 못 하겠네 이 생각부터 들고 또 뭐 못 하겠네 아예 안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될 수 있는 거죠. 내연 자동차가 테슬라와 경쟁할 수 있다면 그건 기적인 거예요. 그 기적을 누군가는 이뤄내겠지. 이뤄내겠죠. 누군가는 이뤄낼 거야. 왜? 테슬라도 했기 때문에 누군가 내연 자동차에서 또 혁신적으로 사용자들에게 매력적인 프로덕트를 통해서 테슬라로 가는 눈들을 많이 돌려내는 그런 루키가 나올 거예요. 그게 루키일지 아니면은 레거시에서 나올지 모르겠어. 이왕이면 레거시에서 낼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은 기술 개혁을 이루는 업체를 따라가거나 또 그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레거시가 다시 주목을 받는 경우는 역사적으로 별로 없었어요. 레노버 IBM 랩탑에 빨간 공 그런 뭐 그런 기믹 그런 한두 가지로 이제 겨우 매니아층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완전히. 그래서 지금 바라는 바는 자동차계의 안드로이드, 자동차계의 갤럭시 이 업체가 누가 되느냐가 사실은 관건인 것 같고 삼성은 될 수 있으면은 자동차 시장에서는 VC 업체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괜히 고객사들을 경쟁자로 만들어서 어려움을 자초할 필요가 없어. TSMC처럼 전기차 시대에 가장 그 VC 업체로서 발돋으로 갈 수 있는 두 업체가 삼성하고 LG예요. 이 두 업체들은 괜히 완성차 해봤자 재미없어요. 지금 완성차 업체 중에서 시총이 100조 넘어가는 회사가 몇 개나 돼. 뭐 토요타 말고 누가 있어. 근데 테슬라가 놀랍게도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괜히 그러느니 TSMC처럼 우리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으면서 밑단에서 테슬라가 웃으면 같이 웃는 기업이 돼야지. 그러니까 LG가 또 삼성이 TSMC로 가고 있는 지금 TSMC가 앞으로 2나노 공정까지는 핀팻 공정, 상호 지느러미 형태의 반도체 공정, 그래서 팻반도체라고 그러잖아요. 그 공정의 한계가 2나노 공정이에요. 근데 지금 로드맵에 따르면 삼성보다 그게 빨라요. 그런데 GAA-FET이라고 그래서 그 차세대 공정, 그러니까 2나노 공정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 물리적인 한계가 도달하니까 그 다음 공정으로 가야 되는데 삼성이 3나노에서 GAA-FET을 적용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TSMC를 추월할 수 있다. 지금 그런 전망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힘을 내고 원래 D램 잘하고 있고 낸드플렉스 잘하고 있으니까 또 SDI도 잘하고 있고 하니까 VC 업체로 계속 성장을 하고 LG도 배터리에서 세계 최고의 배터리 업체로 성장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리고 삼성은 타만도 가지고 있고 OLED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전기차 되면은 내부에 디스플레이가 엄청 깔릴 거란 말이에요. 그거 다 공급하고 다 뭐 테슬라가 잘 되면은 다 서플라이로서 어느 회사가 잘 되는지 나는 좋아. 전기차만 팔리면 되는 거죠. 온 차도 사면. 지금 애플이 이기는 놈이 아이폰의 27.3%가 코리아란 말이야. 메이드 인 코리아야. 그러니까 아이폰이 웃으면 우리나라 기업도 웃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삼성이 예를 들어서 갤럭시 사업을 만약에 안 했다. IM 사업
애플을 운영을 안 했다면 사실 TSMC를 그 자리가 삼성의 자리가 됐었을 거야.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그런데 애플이 견제를 했거든. 애플이 쟤네들 갤럭시도 내고 있고 엑스노스도 내고 안 되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로 인해서 애플의 경쟁자가 되는 바람에 최대 서플라이가 됐었으면은 애플보다 더 컸을 수도 있어요. 그게 사실은 좀 안타까운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삼성은 전기차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LG도 안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슈퍼 의리해가지고 우리가 배터리 공급 안 하면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나 낸드 플래시 공급 안 하고 OLED 안 하면 전기차가 생산이 안 되게끔 이렇게 성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뭐 현대든 기아든 안드로이드 갤럭시가 될 수 있을 만한 사실 가능성 굉장히 낮아요. 굉장히 낮은데 어느 분야나 기적이라는 건 있으니까 예, 기적을 읽어서 이 테슬라라는 애플의 또 다른 모빌리티 기업의 또 다른 공룡의 독주를 좀 막아냈으면 좋지 않을까. 우린 자랑스러운 한국이잖아. 한국인이 뭐 전쟁 후에 폐허를 딛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가장 빠른 발전을 이뤘듯이 자, 자동차 업계에서도 67년도에 설립한 회사가 예, 이렇게 성장을 했다는 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다른 내연 자동차 기업도 다 나가 떨어지고 있을 때 성공적인 체질 계산해가지고 전기차 시대. 지금 전기차 시대에서 일본 기업은 아무래요. 배터리도 전고체로 갔는데 토요타에서 그 믿었던 전고체도 덴드라이트로 인한 성능 저하. 지금 일본의 전자산업들 다 넘어지고 있죠. 뭐 반도체 산업, 시스템 반도체 다 그러고 있죠. 뭐 이자로 먹고 살기 때문에 괜찮다 그러는데 이자로 들어오는 일본의 총 수입이 뭐 200~300조 수준이에요. 근데 일본은 인구가 많아가지고 1억 2천이잖아. 그러면은 한 6천조 정도 GDP가 그 정도 되죠? 200~300조 걷어들여가지고 어떻게 먹여 살려? 옛날 얘기야. 돈 많을 때 투자해가지고 막 이자 들어온다는 거 옛날 얘기야. 그리고 그 돈 많은 사람들이 투자한 게 뭐 다 서민들 돈인가? 다 부자들 돈이지. 그러니까 지금 일본 경제는 굉장히 위기에 빠져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뭐가 없냐면 위기의식이 없어. 일본 사람들은 진짜 태평해. 아니, 정치에도 관심이 없고. 분리되어 있는 느낌이죠. 네. 가면은 뭐 우리 일본 정부가 다 알아서 하시지 않을까요? 우린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뭐라 그래? 우리나라는 중소기업부터 대기업, 심지어는 집에 가면 가장도 긴축경제 위기야. 항상 그래. 아껴 써라, 아껴 써라. 물 화장실 2번 싸고 내려라. 이런단 말이야. 이 위기의식은 한국 한반도인들의 특징이야. 잘 되고 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이 위기래. 아니 위기가 아닌 적이 없었어. 순이익이 최대야. 최대 매출을 올렸어. 컨시셔스도 엄청 어닝 서프라이즈야. 근데 위기래. 근데 늘 그래. 근데 이 위기라는 인식 때문에 성공에 안주하지 않아. 그래서 그걸 믿는 거야. 우리는. 그러면 자동차 기업 현대가 지금도 현대 잘 팔리고 있고 뭐 매출 많이 오르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위기래. 가면은. 그러니까 이런 정신으로 지금의 이 어려운 시기를 또 차세대 자동차 시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 네. 어쨌든 뭐 그 자리를 다른 외국 기업에서 하는 것보다 뭐 현대기아 얘기가 많긴 한데 아무래도 네. 우리나라 기업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게 우리도 좋죠.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한 가지는 분명한 건 우리가 자동차와 관련해가지고 풍요로운 것. 그러니까 일본에만 가면 10몇 년 전인가요? 그래서 이제 일본 친구에게 이제 일본 여행을 갔는데 한국 이렇게 친한 친구는 아니었어요. 근데 한국에서 이렇게 갔는데 편의를 좀 많이 봐주고 숙식도 제공을 해주고 차 얘기가 나왔어. 무슨 차를 타냐 그래가지고 무슨 차 탄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무슨 기업의 회장님이시니? 아니라고. 말도 안 된다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진짜 네 차 맞냐고. 맞다고. 나중에 한국에 왔어. 보더니 진짜 까무러치는 거야. 이걸 어떻게 샀냐? 내가 벌어 샀다니까 말도 안 된대.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서민들이 부자가 아니에요. 이미 생활 수준은 우리가 더 앞선 것 같아. 이 얘기하면은 또 말도 안 된다고 그러시는데 실제로 체감하는 거 우리가 더 넓은 집에 살고 있고 전자제품 우리 TV 아무리 적어도 2대는 되잖아. 냉장고 다 2대 이상 있어. 그것도 다 600, 700짜리 쓴단 말이야. 아니 일단 핸드폰을 뭐 1, 2년 안에 한 번씩 바꾸는 바꾸잖아.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아직도 일본은 꼴도 많이 써요. 그리고 전산화 안 돼가지고 아직도 동사무소 가면은 수기로 하고 도장 찍고 보내고 있으리. 아직도 인감 쓰고 있고 그래요. 예. 그리고 또 일본에 왜 110세, 120세 많은 줄 알아요? 이 전산화가 안 돼 있어. 그래서 몇 년도쯤 태어난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1898년 그러면 이렇게 적는 거야.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우리나라 기업이 좀 더 전기차 차세 시장에
좀 더 힘을 낼 수 있는 네. 그런 근거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일본차 산업이 일본 내에서는 언론에서 계속 위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래요. 네. 토요타 외에는 유의미한 성적을 내고 있는 기업도 없고 토요타도 전기차 분야에 대비관도 있어서 향후 5년간은 하이브리드만 먹고 산대. 네. 마치 지금 상황이 옛날에 이제 한 30년 전 백색 가전, TV, 네. 이런 소니, 시장에 네. 소니, 뭐 도시바. 캠코더 네. 뭐 이런 게 일본 기업들이 휩쓸고 있다가 어느새 그게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많이 넘어왔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이게 특수 장비나 이런 쪽에서는 소니나 이런 걸 쓰긴 하지만 일반적인 가정용이나 뭐 이런 쪽에서 뭐 일부러 일본 거 찾아서 쓰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자동차가 과거 한 10년 전까지는 야 일본 차 좋아라고 했다가 그게 이제 점점 여기에 상황이 마치 그 한 30년 전에 디스플레이 시장의 상황 변동을 보는 것처럼 네. 우리나라로 살짝 넘어오는 그런 타이밍도 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이저 모니터, 소니 트리니트론 하면 뭐 끝장났었지. 그 전에 한 20년 전만 해도 국산 가전하면은 다 손가락질 했어요. 뭐 빈민이냐, 뭐 그런 거 줘도 안 쓴다고. 아니 그러니까. 밥솥도 일본 거 쓰지 않았어요? 코끼리. 옛날 코끼리고. 네, 코끼리 밥통, 뭐 보온병. 네, 그러니까. 지금 누가 일본 가서 전자제품 사오나? 일본 가서 여기 필요한 거 있어? 그러면은 약이나 사오라 그래. 거기 약이 좀 쓰다거든. 동전 파스 이런 거 사오라고 그러지 않나요? 아니면은 뭐 중국어. 안돼 이렇게 눈 따뜻하게 해준 그 뭐야 그 뭐 그런 거 사오라 그러고 곤약 젤리 같은 거 사오라. 대만인가? 하여튼 일본 가서 사올 게 없어 지금. 일본 가면 라멘 먹어야지. 라멘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전자제품 아키하바라, 덴덴타운, 뭐 빅쿠 카메라 이런 데 안 가본 지가 이제 너무 오래됐단 말이지. 노트북, PC, 뭐 스마트폰 이제 다 넘어왔어요. 이제 자동차야. 앞으로는 지금은 국산차 하면은 못 따라간다. 뭐 일본산이 아직도 좋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5년 후, 10년 후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이제 보면 아무도 돼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죠. 전자제품화되고 IT가 접목이 되는 순간 우리가 유리하죠. 우리가 훨씬 유리해요. 훨씬 유리하지. 네. 그리고 한국에는 IT 산업을 이끌 수 있는 굵직굵직한 서플라이들이 많아. 삼성, LG가 굳건히 버티고 있고 SK도 있고. 네. 그리고 또 그 외 중소기업들도 실력 있는 기업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기업들이 힘을 내서 전기자동차들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일본의 전기자동차 앞지르는 건 시간 문제란 말이지. 그리고 똑같은 출발이잖아. 그 자동차, 내연 자동차는 일본이 한 20, 30년 앞섰어요. 한 30년 정도 더 앞섰는데 이 전기자동차는 지금 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아이폰 12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은 이제 세상은 바뀌고 있다. 그리고 더 이상 물리가 디바이스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구나. 하드웨어가. 이제는 하드웨어 시대는 가고 소프트웨어 시대가 드디어 왔구나. 하드웨어의 결점을 소프트웨어가 상당 부분 보완을 해주고 오히려 소프트웨어의 유무에 따라서 하드웨어의 완성도가 결정되는 시대가 됐구나. 아무리 좋은 하드웨어라도 소프트웨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크게 떨어진다. 그걸 애플이 보여주고 있고 테슬라가 그 전략을 그대로 실행을 하고 있으면서 모빌리티에서 재현이 되고 있다. 그러면 미래의 자동차 시장, 내연 자동차가 어느 부분에 주력해야 되는지. 지금은 굴뚝산업은 다 하드웨어에 집중했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하드웨어로 소비자들을 감동시킬 수가 없어. 자동차 회사들이 주력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또 자동차 회사, 뭐 가장 기본이 되는 안전, 또 성능, 또 자동차로서의 어떤 편리함 이런 것들은 갖춰져 있어야 되지만 그거에 대한 경험의 최대치를 소프트웨어가 올려줄 수 있다는 점, 이 점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테슬라를 뭐 이기냐 뭐 앞지르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남을 거냐. 그래서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계속 가치 있는 선택을 하게 만들 거냐. 선택받을 것이냐 소비자들로부터.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기업들은 숙제를 풀어야 돼.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 그리고 앞으로 몇 개의 기업이 살아남는 그런 암울한 사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다양성이 없잖아. 그렇죠. 이젠 T하고 F, 사과만 창궐하게 생겼어. 독삼사 뭐 이런 경쟁 구조 이런 게 없어지지 아니, 그럼 않아요? IT는 애플, 차는 뭐 차는 스카이, 테슬라. 뭐 완전 미국 세상이네요. 그 서플라이 그러네. 업체들. 아니, 물론 이제 서플라이 업체들은 다 살아남는데, 그 몇 개나 살아남겠어. 결과적으로 뭐 TSMC 시스템 반도체 뭐 살아남듯이 한두 개 살아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14나노 공정의 시스템 반도체 만드는 데가 인텔, TSMC, 삼성, 글로벌 파운드리 네 군데밖에 없어요. 거긴다 더군다나 10나노 이하
7나노 하는 데는 삼성하고 TSMC예요. 딱 둘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서플라이도 이런 식으로 한두 개 업체밖에 안 살아남는 거예요. 그럼 자동차 업체, IT 업체 뭐 몇 군데, 파운드리 몇 군데, 그 다음에 서플라이 몇 군데. 다양성이 없잖아. 그러니까 기업들이 힘을 내야 된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다 애플 써야 되고 다 테슬라 타야 되고 얼마나 재미없겠어. 그 미래 영화 보면 다 똑같은 옷 입고 뭐 알약 하나 주면은 그거 뭐 빗으로 쫙 쬐면은 뭐 음식 쫙 돼가지고 아니면은 그 매트릭스에서처럼 그냥 가상인데 뇌에 신경단을 자극해서 맛을 느끼게 한다든지 이런 세상이 올 수도 있단 말이야. 우리가 필수 영양분은 한정돼 있으니까 그것만 이렇게 뭐 이러고 마시듯이 마시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이런 세상이 오면은 참 안 좋을 것 같아요. 잡담입니다. 뭐 그래서 아이폰을 보니까 세상이. 그리고 여러분들도 항상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절대란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절대 못한다는 없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카메라로 자율주행에 절대 안 돼. 이러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웨이모가 뭐 이지까지 잘 했는데 망할까? 이것도 알 수 없어요. 가봐야 합니다. 그런데 확실히 앞으로의 성공 가능성이 높은 건 테슬라 방식이에요. 그리고 기존의 그 디벨롭 방식의 기존 기업들이 추구하던 방식이 이제 웨이모 방식인데 뉴럴 네트워크 시대에는 한계에 도달해 있네요. 그래서 왜 AI의 가장 선두주자고 뉴럴 네트워크 그 머신러닝을 가장 먼저 시작했던 구글이 그런 발전 과정에서는 패착을 했을까요? 그것도 참 아이러니해요. 등잔 밑이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먼저 왜 그 바이블에 보면은 그 힘이 세다고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고 먼저 출발했다고 항상 이기는, 경주에서 이기는, 이게 항상 시기와 우연, 뭐 이런 것이 겹친다고 그랬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걸 다 알고서 그림을 그렸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 너무 천재 아니에요? 그럼 너무 우리가 상대적으로 없어 보이잖아. 그러면 그냥- 코로나 걸리지 말았어요. 그렇지. 소 뒷발에 뒤잡았다 그러지 않냐. 너무 잘하고 있잖아. 물론 탁월하고, 그 사람이 큰 그림도 잘 그렸고, 기술의 트렌드도 잘 읽었고, 또 과감했고, 2천만 불 있으면 그거 다 투자해가지고 나중에 막 장인 집에 얹어 살 수 있느냐 그 얘기까지 나왔대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 지경까지 주머니에 몇만 달러 안 남을 때까지 전 재산을 다 털어먹었다 그러는데 그런 과감함이 만든 그런 결과겠죠. 뭔가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라 인생에서 업적을 만들고 꿈을 실현시키고 인류는 내가 구한다.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대명제가 있잖아. 그걸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쏟아붓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뭐 꿈이 작으니까 그냥 오토기어에 그냥 쏟아붓자. 자동차 리뷰는 우리가 현 PD가 구한다? 네가 구해. 우린 늙어가지고 이제 힘이 없어. 우리도 구해. 알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